예, 앞으로 20회 동안 토요일은 제외하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행정법 그 내용을 이제 전달해 드릴 텐데, 바로 일단 수업 들어가고 뭐 제 소개 이런 건 뭐 들으실 필요 없죠. 예, 시험에 안 나오니까. 행정상의 법률 관계라고 나오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20회 동안 배우시는 과목이 이제 행정법. 자, 그럼 일단 행정법이 뭘 의미하는 거냐. 일단 법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20회 동안 결석 안 하시고 다 열심히 출석하시면 저녁을 한 끼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믿고서 한 번도 결석을 안 하고 수업에 오셨네요. 근데 마지막 날 제가 저녁 안 사주고 그냥 사라져요. 여러분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 낼 수 있어요? 내가 저녁을 먹을 권리를 침해당했다. 그러면서 소송 제기하실 수 있어요? 없죠. 이런 관계는 분명히 인간관계, 분명히 인간과 인간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관계지만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겠다. 그래서 20회에 대한 수강료 지불했는데 제가 갑자기 강의를 깨고 중간에 폐강하고 사라져버려요. 그럼 여러분들은 당연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왜? 여러분들은 저하고 계약을 맺어서 권리, 너는 나한테 20회 동안 진도를 잘 끝내서 제공해줘야 된다. 저는 당연히 그에 대한 대가를 받으니까 강의를 제공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럼 법이라는 건 뭐냐? 어떤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권리자가 등장하고 그 권리자가 일정한 행위를 요구했을 때 상대방은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결국 법관계라는 건 권리와 의무의 관계, 이것들을 규율받는 게 바로 법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행정이라는 개념은 뭐냐? 기본적으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영역들. 그럼 여러분들 도로교통, 음주운전하면 면허 취소하잖아요. 음주운전하면 면허 취소되죠. 왜 면허 취소하는 거예요? 왜 면허 취소시키는 거예요? 도로교통법에서. 이 사람의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로에서는 음주운전이라는 이런 행위를 금지시켜야 되겠다. 그래야 도로교통의 안전,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영역들을 보통 행정이라고 얘기해요. 즉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영역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행정상의 법률관계, 이건 뭘 배우시는 거냐면, 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만나는 건 무슨 법으로 만나느냐? 민법으로 만나는 거예요. 자, 저는 여러분들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뭘 활동하는 게 없죠. 제가 국민 전체로서의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뭐 하는 거 없죠. 없죠. 근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계약 같은 걸 맺죠. 그럼 이렇게 국민과 국민, 사인과 사인, 이런 관계를 규율하는 건 민법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국가가 여러분들을 만날 때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나는데, 그래서 국가하고 국민이 만날 때 이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국가라는 인격 주체가 국민을 만날 때는 도대체 어떤 법에 의해서 만나는 관계들이 등장할 수 있느냐. 근데 대한민국은 국회에서 어떤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법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공법, 하나는 사법. 이 공법과 사법이라는 이원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하고 국민이 만날 때, 국가하고 국민이 만나는 관계를 전제로 한 법이 대부분 공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 헌법 아시죠? 대한민국 헌법. 한 국가의 최고 근본규범으로서 헌법은 뭘 규율하고 있느냐? 국민들이 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당연히 누릴 수 있어야 되는 핵심적인 기본권, 그 기본권을 명시해 놓고 국가의 통치 구조를 규정해 놓고 국가가 국민을 만날 때는 이런 기본권 같은 거 침해하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을 담아놓은 게 바로 한 국가의 최고 근본규범으로서 헌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형법 잘 아시죠? 형법은 뭐 하는 법이에요? 형법은 어떤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 놓고 그 범죄를 저지른 자, 이걸 국가가 색출해서 처단하겠다라는 게 바로 형법이에요. 그럼 기본적으로 국가하고 국민이 만나는 일반적인 모습을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얘기하고, 이 공법 안에는 헌법도 있을 수 있고 형법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배우시는 건 행정법이라는 공법을 배우신다는 거예요. 그럼 행정법은 여러분들 국가하고 국민이 만나는데 이 법의 목적은 뭐예요? 행정이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전체로서의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법.
그러면 국가하고 국민이 만날 때는 항상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만 만나는 거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서 돈을 가지고 나가서 자동차를 하나 사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뭘 생각해서 돈을 지불해요? 어떤 자동차를 고르겠어요? 값싸고 질 좋은 거. 그걸 선택하겠죠. 국가도 지금 돈을 가지고 시장에 나왔어요. 자동차가 한 대 필요하네요. 그럼 국가는 공익을 달성하니까 아주 힘든 회사, 무조건 비싸고 질이 안 좋은 자동차인데 아유 너희가 불쌍하니까 우리가 그거 팔아줄게, 이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국가도 자기네 돈을 쓸 때는 어떻게 돈을 쓰는 게 경제적으로 우리한테 유리한 것인가, 이걸 판단해서 쓰더라는 거예요. 그럼 국가하고 국민이 만날 때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정법이라는 공법으로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국가가 돈의 주인, 자신이 경제적 어떤 주체로서 돈을 쓸 때는 일반 국민들이 효율적으로 돈을 쓰겠다, 이거하고 국가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국가하고 국민이 만나는 법률 관계, 권리와 의무를 맺으면서 만나는 관계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항상 국가하고 국민은 공법이라는 행정법에 의해서 공익 달성을 하기 위해서만 만난다는 거예요. 국가도 일반 국민과 국민처럼 계약을 맺듯이 경제적 주체로 만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경제적 주체로 만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하나의 법이 만들어지면 공법, 우리가 배우는 행정법도 있을 수 있지만 사법, 민법으로 만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사법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사인과 사인, 국민과 국민이 만나는 법관계를 표현한 게 사법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지금은 누구와 누가 만났어요? 국가와 국민이 만났죠. 그럼 요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려고 만든 표현이 국고라는 표현이에요. 국고. 그럼 국고는 뭐냐? 국가가 금고의 주인, 돈의 주인으로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더라. 자, 그러면 행정주체인 국가가 국민을 만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률 관계는 행정법 관계, 이런 공법 관계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법으로 만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법으로 만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나누는 이유가 있겠죠. 자, 여기 보세요. 이걸 나누는 이유가 있겠죠. 국가하고 국민이 법으로 만나는데 그 법은 행정법으로 만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민법, 사법으로 만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걸 나누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걸 나누는 이유는 뭐냐? 행정법으로 만났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권리를 침해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행정법의 영역에서 만났는데 국가가 여러분들 권리를 침해하네요. 그럼 무슨 소송을 제기해야 되느냐? 행정소송을 제기하라는 거예요. 행정소송을. 근데 이번에는 국가가 여러분들하고 자동차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국가가 차는 가지고 가고 돈을 안 줘요. 또는 여러분들이 돈을 받았는데 차를 주지 않아요. 그럼 당연히 권리 침해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이때 사법으로 만났을 때는 무슨 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받는 거냐? 민사소송을 제기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국가하고 법정에서 만났을 때 항상 행정소송으로만 만난다는 거예요. 민사소송의 법정에서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국가하고의 관계에서 얼마든지 민사소송의 영역에서도 만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국가가 여러분들을 만날 때 행정법의 영역으로 만날 수도 있고 사법, 민법으로 만날 수도 있는데, 이걸 나누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행정의 영역에서, 행정법의 영역에서 여러분들 권리 침해 당했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그때 제기하는 소송은 무슨 소송이라는 거예요? 행정소송.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법관계로 만났는데 국가가 여러분들한테 의무를 이행해주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받으라는 거예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받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공법관계, 행정법관계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권력관계, 하나는 비권력관계. 자, 국가가 여러분들한테 세금 부과하죠. 여러분들한테 조세 부과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이 세금 부과하는 게 국가가 여러분들하고 대등 관계에서 저 세금 좀 1억 내주실래요? 내주시면 좋고 말면 말고, 이런 모습으로 부과하는 거예요. 우월한 지에서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거예요.
우월한지에서 일방적으로. 그럼 여러분들한테 1억 원의 소득세 부과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1억 원의 납세 의무가 발생하죠. 자, 국가가 여러분들한테 너 왜 위법하게 건축물 줬어? 철거 명령했어요. 철거 명령. 이게 대등관계에서 국가가 여러분들을 만나는 거예요? 우월한지에서 만나는 거예요? 우월한지에서. 여러분들이 건물을 하나 짓고 싶어요. 나 건축 허가 좀 내주세요. 신청을 하네요? 그럼 국가가 이제 요건이 갖춰졌는지를 검토해서 허가 좋다. 너 건물 줘도 좋다. 이렇게 건축 허가를 내준단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들하고 대등관계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가 공익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낮은 지위에 있는 국민을 만나는 게 바로 권력관계예요. 그럼 행정법의 영역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국가가 여러분들보다 우월한 지에서 만나는 권력관계로 만나는 모습이 있다. 분명히 근데 행정법의 영역인데 국가가 국민을 만날 때 다시 대등관계로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어떤 경우냐. 자, 여러분들은 지금 5급 공채 경쟁 채용 시험에 응시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시험 응시가 대등관계에서 야, 준비됐으니까 너 나랑 5급 계약 좀 체결하자. 이런 모습이에요, 국가한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는 건, 사무관이 되는 건 낮은 지위에서 저 한번 신청해 볼 테니까 국가가 볼 때 제가 우수하면 저를 공무원으로 좀 임명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응시했네요. 그럼 국가가 그 많은 수험생들 중에 누가 과연 우리 국가에 사무관으로서의 자격을 갖췄을까 선별해서 임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공개 경쟁 채용 시험에서 공무원 임명은 대등관계로 만나는 계약이 아닙니다. 우월한 지에서 국민을 임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임명 행위는 대등관계라는 거예요? 우월한 지에서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공무원의 임명은 우월한 지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는 어떤 공무원들도 있었냐면 계약직 공무원이라는 분들이 있었어요. 계약직. 대표적인 게 어떤 경우냐. 의사들, 그리고 시립 무용단원 같은 사람들. 자, 모든 국민이 의사 자격이 있는 건 아니죠. 그쵸? 모든 국민이 춤을 잘 추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국가 입장에서는 국민들한테 무상의 의료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무상의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런 특수한 자격이나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는 국가가 갑자기 가서 야, 너 와서 의사로 활동해. 너 와서 춤춰. 이런 모습이 아니라 국가가 공고를 내요. 저희가 지금 어느 지역에 의사 한 분이 필요한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와주실래요? 연봉은 이렇고 근무 조건은 이렇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립무용단원 2명이 결혼이 생겼는데 춤에 대해서 어떤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와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이 공고를 봤어요. 갔어요. 이제 계약 조건을 얘기하겠죠. 근데 그 계약 조건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무조건 들어가서 춤춰야 돼요? 아니에요. 그럼 계약 안 맺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그럼 국가하고 서로 대등관계에서 계약을 맺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은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국가 공무원의 지위가 발생하게 돼요. 이때 이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는 건 국가가 우월한 짓을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게 아니라 서로 대등관계에서 행정법의 영역에서 공법의 영역에서 계약을 맺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계약은 여러분들 대등관계에서 맺기는 하는데 국가가 돈 벌려고 얘네들을 뽑아가는 거예요? 국가가 얘네들 뽑아서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무상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문화, 예술이라는 걸 향유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대표적으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영역인데 대등관계로 만나는 경우도 있더라. 대표적인 게 공법의 영역에서 맺어지는 계약. 그래서 이걸 공법상 계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다시 이제 나눴죠, 지금. 자, 공법으로 국민을 만나는데 다시 공법관계, 행정법관계는 무슨 관계와 무슨 관계로 나뉘어요? 행정법관계는 다시 무슨 관계와 무슨 관계로 나뉘어요? 권력관계와 비권력관계.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가 국민을 만나기는 하는데 다시 그 모습이 불평등, 국가가 우월한 지에서 만나는 권력관계, 대등관계로 만나는 비권력관계. 이걸 그럼 또 나누는 이유가 있겠죠. 그쵸?
애초에 행정법 관계와 사법 관계로 나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에서 권리 의무의 분쟁이 발생하면 무슨 소송? 행정법의 영역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무슨 소송? 행정소송. 사법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무슨 소송? 민사소송. 그럼 행정법 관계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분쟁은 일단 행정소송이죠. 근데 행정법 관계 안에서 다시 권력 관계와 비권력 관계로 나뉘죠. 이걸 왜 나누나 봤더니 행정소송을 제기하러 딱 행정법원을 들어가니까 여기가 다시 문이 두 개로 나뉘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항고소송, 하나는 당사자소송. 그럼 항고소송은 뭐냐? 낮은 지위에 있는 자가 우월한 지에서 나온 행위, 이걸로 침해받았을 때 반항해 보려고, 불복해 보려고 내는 소송이 항고소송이에요. 낮은 지위에서 침해당한 자가 우월한 지에서 나온 행위, 이걸 불복해 보려고, 반항해 보려고 내는 소송이 항고소송이에요. 그럼 당사자 소송은 뭐냐? 행정소송 중에 당사자 소송은 뭐냐? 서로 대등 당사자 간에 발생한 분쟁, 권리 의무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게 당사자 소송이에요. 그럼 권력관계는 누가 우월한 지위예요? 국가가. 국민이 낮은 지위에서 조세부가 철거명령, 불합격 처분 이런 걸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요 국민이 이 행위는 위법하다. 위법한 행위로 내가 지금 권리 침해당했다. 불복해보겠다. 그럼 무슨 소송 제기하는 거예요? 권력관계에서는. 낮은 지위에 있는 국민이 우월한 지에서 나온 행위를 다투려고 가는 게 항고소송이에요. 그럼 권력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침해당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소송을 제기하라는 거예요? 항고소송. 근데 아까 여러분들 공중보건의사, 서울시립 무용단원 얘네들의 채용계약은 우월한 지에서 만난 거예요? 서로 대등 당사자 간의 계약 맺은 거예요? 서로 대등 당사자 간의 계약 맺은 겁니다. 공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근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네요? 공법상 근로계약을 깨더라는 거예요. 이때 그 공중보건의사, 서울시립 무용단원은 무슨 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받으라는 거예요?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사법관계는 당연히 여러분들 사법상 계약이 체결되게 되면 이걸 사법상 계약이라고 하죠. 물품 매매 계약 같은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가하고 물품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여러분들 물건 줬는데 국가가 돈을 안 줘요. 또는 여러분들이 국가의 돈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물건을 주질 않아요. 그럼 지금 사법상 계약의 영역에서 국가하고 분쟁이 터졌잖아요. 그럼 이때는 무슨 소송 제기해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사법상 계약에서 분쟁이 발생했어요. 그럼 무슨 소송 제기하라는 거예요? 민사소송을 제기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국가를 만나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관계는 일단 크게 어느 거와 어느 걸로 나뉘어요? 행정법 관계와 사법 관계. 그걸 일방 당사자가 국가니까 국고관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사법이라는 표현은 사인과의 사인이 만나는 걸 전제로 하니까. 근데 일방 당사자가 국가니까 일단 국고관계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걸 나누는 이유는 행정법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무슨 소송이에요? 행정소송. 사법 관계에서는 민사소송. 근데 행정법 관계는 다시 무슨 관계와 무슨 관계로 나뉘어요? 권력 관계와 비권력 관계. 권력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낮은 지위에서 만났네요. 국가가 우월한 지에서 여러분들 권리를 침해해요. 그럼 무슨 소송 가서 구제받는 거예요? 항고소송. 여러분들이 국가하고 공법상 계약을 체결했네요. 근데 국가가 공법상 계약을 깨트려요. 부당하게, 위법하게. 그럼 그때 여러분들은 무슨 소송 제기해서 구제받는다는 거예요?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느 영역에서 여러분들 권리 침해가 가장 많이 일어날까요? 이 세 가지 영역 중에 어느 영역에서 여러분들 권리 침해가 가장 많이 일어날까요? 대등 관계에서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면 계약 체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국가가 우월한 짓을 여러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서로 대등한 당사자끼리 싸우는 관계예요. 그럼 어느 영역에서 여러분들 권리 침해가 제일 많이 일어날까요? 권력 관계. 그럼 권력 관계에서 침해가 가장 많이 일어나니까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소송은 무슨 소송일까요? 항고소송. 그럼 여러분들 이 권력 관계에서 나오는 무수히 많은 행위들이 있죠. 조세부가도 우월한 지에서 나오고
운전면허 취소는 대등관계에서 나와요. 그것도 우월한 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월한 지에서 일방적으로. 철거명령. 분명히 여러분들 요건 갖춰서 신청했는데 건축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허가를 거부해요. 분명히 여러분들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무수히 많은 우월한 지에서 나오는 행위들이 있죠. 개별 명칭은 다 다릅니다. 조세부가, 철거명령, 운전면허 취소, 건축허가 거부, 개별 작용의 명칭은 다 달라요. 근데 우월한 지에서 나온다라는 건 공통적이죠. 이것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행정행위, 처분 이렇게 표현해요. 국가가 국민보다 우월한 지에서 하는 조세부가, 철거명령, 운전면허 취소, 허가 거부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행정행위, 처분이라고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항고소송의 대상은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월한 지에서 나오는 행위. 그 우월한 지에서 나오는 행위를 통틀어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행정행위, 처분.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로 권리 침해를 당해야 항고소송 가서 구제받는 거예요? 행정행위, 처분으로 여러분들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여러분들은 항고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행정법 영역에서 실제로 배우시는 80%, 시험과 관련해서 출제 가능성이 있는 80%는 이 영역이에요. 이 영역.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실 때 물론 당사자 소송도 중요하죠. 행정법의 영역이니까. 근데 결국에는 시작부터 이걸 구별하는 내용들을 배우시는 이유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주된 공부 대상은 권력관계. 권력관계에서 나오는 행위를 뭐라고 한다고요? 행정행위, 처분. 이걸로 침해당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소송을 제기하라는 거예요? 항고소송을 제기해서 구제 받아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국회에서 A라는 법이 하나 만들어져 나오면 국회 의결을 통과해서 이제 대통령이 공포했습니다. 국회가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법률이에요. 법이고. 근데 우리는 이 법이 무슨 법일 수도 있고 무슨 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행정법일 수도 있고 사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법이 만약에 행정법이라면 1조 뭐, 2조 뭐, 3조 뭐 법조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법을 해석할 때 어떤 경제적 이익 추구 이런 걸 머릿속에 넣고 해석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하는 게 공익 달성에 더 부합되는지 공익을 머릿속에 넣고 해석해야 될까요? 공익을 머릿속에 넣고 해석해야 되겠죠. 이 법으로 여러분들이 국가를 만났는데 분쟁이 발생했어요. 근데 이 법은 행정법이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받으라는 거예요? 행정소송. 근데 이 법에는 이번에는 국회에서 법이 하나 만들어져 나왔는데 이 법은 사법이에요. 사법. 그럼 이 법을 해석할 때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넣고 해석을 할까요? 사적 자치, 경제적 이익 추구 이런 것들을 원칙으로 세우고 법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적 자치, 경제적 이익 추구 이런 걸 가지고 법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법이 사법인데 분쟁이 발생했네요. 그럼 무슨 소송 가서 구제받으라는 거예요? 이 법이 사법이래요. 구별해 보니까. 그럼 무슨 소송 가라는 거예요? 민사소송 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법의 종류가 영역이 공법이 있을 수 있고 사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과연 이 법이 이쪽으로 해당되는지 이쪽으로 해당되는지 구별을 해야 되겠죠. 과연 이 법은 행정법일까? 사법일까? 구별을 해야 되겠죠. 그럼 구별 기준은 도대체 뭐가 있느냐? 여기서 등장하는 학설은 여러분들 주관식에서 쓰실 일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만 들어보시는 거예요. 어느 법이 만들어졌을 때 과연 이게 행정법이냐 사법이냐 이걸 어떻게 나눌 거냐. 주체설. 일방 당사자가 국가이기만 하면 그건 행정법이다. 근데 여러분들 국가하고 여러분들 만나면 무조건 행정법이에요. 민법으로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민법으로 만나는 경우도 있죠. 성질설. 국가가 우월한 지에서 여러분들 만나면 행정법이고 대등관계에서 만나면 사법이다. 근데 비권력 관계도 있죠. 이게 사법관계예요? 분명히 행정법 관계인데 대등관계예요.
행정법 관계인데 대등관계죠. 공익을 추구하기 위한 거면 공법,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거면 사법, 이익설. 여러 가지 구별 기준에 관한 학설이 있는데 결국은 어느 하나의 학설만으로는 판단을 못해요. 이걸 종합적으로 다 검토해서 이게 공법 관계인지 사법 관계인지 그거를 나눠봐야 된다. 그럼 결국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국가하고 국민이 만났는데 분쟁이 터졌어요. 그럼 그 분쟁이 어느 영역에서 터졌는지를 구별해야 행정소송으로 갈지 민사소송으로 갈지 해결이 되죠. 그게 어디서 터졌는지 구별을 해줘야 행정소송으로 받을지 민사소송으로 받을지 구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판례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대법원이 이렇게 만나서 분쟁이 발생했다고? 에이, 그건 행정법 관계지. 행정법 관계 중에서도 권력 관계네. 그럼 항고소송 와야지. 둘이 분쟁이 발생했다고? 근데 이거는 우리 법원이 보니까 행정법 관계 맞아. 근데 이건 대등 관계네. 그럼 당사자 소송으로 받아야지. 둘이 만났는데 분쟁이 발생했다고? 이건 사법 관계네. 그럼 민사소송으로 와야지. 결국 우리 판례가 이 관계는 무슨 관계다. 이렇게 판시한 그 결과를 놓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 정도 이제 보시고 교재 보시면